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아나운서 정현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민의힘 시의원님 두 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또 시간상 지휘를 못한 부분, 앞으로의 대안이나 의혹을 토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현, 김한슬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발언 해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입니다. 구리시 9대 의회가 시작한 지 지금 100일이 간 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리시의 많은 현안들을 알게 됐는데요. 결론적으로 구리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선진 교육환경, 그리고 편리한 교통, 이것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이 될 것 같고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한슬 의원님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슬입니다. 수택동, 교문 2동, 토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투명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를 첫 번째 공약으로 세워서 유튜브 도전왕 김한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해주시고요.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과 괴리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한계도 많이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체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 또한 계속해서 더 노력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셨던 내용들 토대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시민단체 회장 출신이시잖아요. 아이타워 랜드마크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에 6.1 지방선거 이전에 갈매동에 있는 지금 갈매지구 연합 회장을 지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도시 개발 분야의 문제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입성을 하게 되고 그 구리시의 브리핑을 처음에 받는 도중에 이 아이타워 특수목적법인의 지금 구리 다기능 복합 주상복합 PFV,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네. 네. 아이타워 특수목적사업법인인 구리 다기능 주상복합 PFV, 이 안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6월 말까지 구리시청의 도시개발사업단과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제 생각으로 공직자윤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사항이 아닐까 하는 약간의 의심이 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주 랜드마크와 아이타워는 거의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랜드마크와 아이타워의 사업 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달랐다는 점,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이타워와 랜드마크의 그 사업 진행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다면 이 두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두 사업은 그 공통점이 구리시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구리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한다는 목적이 동일합니다. 이 목적이 동일한데 문제는 랜드마크 사업은 그 산호동 예전에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참여를 위해서, 지분 참여를 위해서 이 토지를 매각하고 그 토지에 대한 그 금액을 도시공사의 지분으로 이제 출자를 한 다음에 그 지분 비용으로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타워 사업도 동일하게 이제 전임시장님의 이커머스 물류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그 공동주택 사업 참여, 그리고 갈매 역세권 공동주택 사업을 참여하거나 아니면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출자됐다는 목적이 매우 유사하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두 개발 사업의 공통점은 산호동이라는 부지, 그러니까 사업 부지가 동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전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여러 기관 단체에다가 어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취소된 사업의 동일 부지, 그러니까 이커머스 물류단지 개발 사업과 그다음에 북부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의 동일한 부지의 목적, 그러니까 현물 출자의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는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리도시공사는 같은 사업 부지에 진행되는 북부 테크노밸리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 참여를 위해서 두 부지를 같이 매각하겠다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한 셈이 된 거네요. 네. 일단 도시공사는 사실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이전에는 자본금이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서는 2억 8천밖에는 그 없는 네. 매우 열악한 그 도시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에 대한 이유도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2018년도 말에 제출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하고 있고 또 이를 시의회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용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 의결을 해준 건데 문제는 이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이 취소가 됐단 말이죠. 2019년도에. 네. 그 목적이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물 출자에 대한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고 네. 재의결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시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재심의를 하고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커머스 지금 북부 테크노밸리 사업이 취소된 후에 이커머스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부지에 같은 사업 참여, 비슷한 사업 참여를 한다는 이유로 아이타워 지금 부지 수택동 882번지를 매각한다라고 동일하게 지금 2021년도 관리 계획에 수록하고 이를 승인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재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당초의 목적인 테크노밸리 사업이 취소되면 구리시의 공유재산을 다시 의결받아야 한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공유재산법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과거 10조였고요. 현재는 개정돼서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법률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법률을 근거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번 행감 질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사업자 선정까지 진행된 사업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후속으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진행 부분까지 언급을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판넬 잠깐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셨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리시 의회 의결인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업자에 대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순서도상 지금 행정 절차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의결 과정을 명확히 행정 처리를 하지 않는 한은 그 이후의 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봤고요. 네. 만약에 바로 잡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회기되거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 또한
그 구리 시민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감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이타워는 이 중요한 그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민의 재산, 구리시의 재산이기 전에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도 그 명시한 목적 부분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지금 내용이 수록이 돼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재의결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뭐 사실이 확인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포함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내용들인가요? 아이타워 부지의 현물 출자 계획은 갈매 역세권 지구와 이커머스 사업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의 지분 또는 독자적인 그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현물 출자된 건데요. 이게 구리도시공사에서 올린 그 사업 목적 중의 일부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추진 현황에 보면 2020년도 10월 아파트 사업 시행 방안 협의 LH와 했다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문서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을 수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LH에다가 이제 질의를 던져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그 협의한 내용 또는 차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답변에서는 갈매 역세권 시행사인 LH 측에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차후에 진행되는 사업도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요. 이 부분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네. 뭐 지난 시정 질문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두 도시개발건이 감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네,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시던데 의원님께서는 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사실 감사 결과는 저희도 알 수 없고 시장님도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앞서 언급한 대로 그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보다 엄중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정사무소 감사 동안에 언급하셨던 시장님이 이제 현명히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김영우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한슬 의원님께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은 이제 선거 전에도 교육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좀 있으셨잖아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계신데 구리시 초등학생 수가 10년 안에 뭐 47%가 감소할 예정이다. 그 그래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이번 시정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순위,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육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답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야 젊은 도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로부터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명문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정말 이번 시장님 공약처럼 교육정책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촘촘한 어떤 지원망을 컨트롤 타워를 수립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핵심적인 원칙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학부모님도 소비자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이 좋아서 소비를 하는 거죠. 다른 상품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리시의 교육 환경,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초중고를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그리고 보통 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민간교육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수준이다라는 인식이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얼마든지 시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구체적인 방안들도 많은데요.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네, 이 정도로 네. 질문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백 시장님께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영유아 대책이나 이런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공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언급하신 걸로 아는데요. 사실 대입이나 공입에 관련돼서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시의 예산이라고 하는 거를 일렬로 쭉 늘어놓고 뭐 이것이 저것보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하나하나의 사업들, 하나하나의 어떤 예산들이 또 나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단순 비교를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리시의 교육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단순히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구리시의 진로 진학 직업 체험센터, 다시 말해서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구리시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전담하는 센터에 배정되는 예산이 연간 한 3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입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시 전체 예산이. 네, 시 전체. 그렇죠. 이 3천만 원이 우리 구리시 전체의 고등학생들 주로겠죠. 들에게 배정이 되는 건데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뭐 단편적인 예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굉장히 우리 집 강아지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배정이 돼요. 차이가 크네요. 그쵸. 네.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진학 입시에는 한 3천만 원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뭐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의 비교가 뭐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좀 적은 예산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적으면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적고 사람이 적으면은 결국 어떤 일을 한다는 건 사람과 돈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행히도 지금 우리 백경은 시장님께서 교육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여러 공약 범위 중에서 1순위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김용현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매우 신경 쓰시면서 질의한 건이 있습니다. 바로 훼손지 정비 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이 건을 질의하게 된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갈매지구 연합회를 할 당시에 이제 전임 시장님께서 이커머스 물류 단지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한 것을 알고 이제 해당 지역의 그 주민들과 물류단지 이제 그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역 연대 협의를 하다가 그 도중에 이렇게 좀 억울하다시피 한 주민들의 고충을 좀 알게 됐고요. 입성한 후에, 입성 전에 제가 이제 선거 시절에 이런저런 이제 고충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다음에 선거 후에 입성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을 모셔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시의회에서 가장 그 강력하게 네. 주장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주민들 입장에서 고충을 풀어볼 수 있을까 해서 지적하는 사안입니다. 네, 이제 주민들 편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농축산 시설로 활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양성화를 해보자 하여 법률 제정과 시행령을 내놓은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당초에 언급하신 대로, 방금 언급하신 대로, 국토부 취지는 불법적으로 지금 만연해 있는 네. 그 농축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용도 변경, 흔히 말해서 쉽게 풀어보자면, 그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그 악취나 소음 문제로 인해서
그 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 용도를 버려두느냐? 아니거든요. 뭐라도 물품을 적재하고 또 임대라도 내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제재보다는 그러니까 단속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보다는 이를 좀 좋은 방향으로 양성화를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던 사업이고요. 하지만 2019년도 시행령이 나오면서 사실 국토부에서 처음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매뉴얼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선행됐던 뭐 유사 사업도 없는 관계로 지금 뭐 인근 남양주와 하남시도 현재 그 부분 때문에 꽤 논란이 되고 또 뉴스 기사도 가끔 그 나오는 사안들이고요. 시행령이 2019년도 10월 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일단 공문을 통해서 그 2020년도 3월 이게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해서 바로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 건축 사무소라든지 설계하고 그 서류를 신청 접수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맞춰가는 시간들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도록 2020년 3월까지 각 지자체 그 단속에 대한 유예를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리시에서도 훼손지 정비 사업 신청자는 이 단속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을 이제 공지사항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예할 수 있다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신청을 모두 반려하고 단속을 강행한 그런 사안인 거죠. 네. 모두 반려했다. 네. 네. 일단은 강행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네. 처음에 이제 여기 지금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강제 이행금은 매년 부과되는 굉장히 큰 금액의 이행 강제금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몇백 수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22건에 27억이라는 돈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건당 1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1억에 대한 이행 강제금이 매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애초에 산호동 부지에 그린벨트 있는 그 주민들은 법적인 완화 조치, 애초에는 단독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신청해야만 가능했음을 이제 쪼개서 3,000제곱미터가 규합해서 10,000제곱미터 이상만 그 충족이 되면 네. 신청할 수 있게끔 이제 하향 조정을 해준 건데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한 두 팀이 이제 농지 처분, 일부 농지가 이제 포함이 돼서 농지 처분 명령으로 이제 반려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신청한 분들과 그다음에 처음에 반려됐던 초기의 1, 2팀의 신청자들이 다시 이제 신청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려 사유가 이커머스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라는 명목으로 반려가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농지법 위반 사례는 지금 현재도 남양주에서도 기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 그 사업 시행 전에 농지를 처분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재량권을 본인들의 재량권을 그렇게 그런데 네. 유독 구리시마는 이 재량권을 이용해서 반려한 사람이거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이커머스 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라는 명목으로 그 반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8월 14일입니다. 네. 하지만 공고문에 기재된 거는 그 이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허가해 주겠다라고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14일
이전에 신청된 그 사업 신청권들을 전부 다 반려를 했다는 거죠. 모두 그냥 반려를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네네. 그럼 남양주와 하남의 경우랑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시문은 명확히 공고문입니다. 네. 그 구리시의 행정에 대해서 고시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 명확히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문을 보시면 제한 고시일 전까지 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제외 대상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네. 제한 고시를 공고한 부서에서 이거를 번복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불허한다라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행정적인 모순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더 좀 어처구니 없는 부분들은 토평동, 지금 산호동뿐만이 아니고 구리시 안에서도 구리시의 61%가 지금 그 그린벨트 지역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토평동에서 신청한 훼손지 정비 사업도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포함이라는 사유로 모두 기각하게 됩니다. 불허하게 되는 거죠. 한강변 사업은 현재까지 어떠한 고시도 나온 적이 없고 지금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만 지정이 됐을 뿐인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모두 지금 불허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은 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허한 사업 신청의 건에 대해서는 훼손지 정비 사업을 재접수 받아달라. 그러면 이 단속에 대해서도 유예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구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건은 지금 1심에서는 그 주민들이 제기한 1심에서는 구리시에서 강력하게 재량권 행위라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패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2심에 지금 접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뭐 시장님이 발언하신 바로는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그 구리시의 반론을 제기를 하고 당시 이 결과를 토대로 당시 그 혜택받지 못했던 그 신청 접수를 받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실 이게 한시법이기 때문에 2020년 12월 말까지만 접수받을 수 있는 그 한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토부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추가 신청 방안하고 이행 강제금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구리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리시는 그 제가 시정 질문에도 언급했다시피 사실 시민을 단속이나 그 규제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그 목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명확히 제시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단속이나 규제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보다 이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확실히 또 시민운동가 출신이셔서 시민의 편에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한슬 의원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의 브랜딩, 그 브랜딩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여겨지시는지, 대안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가 지적한 부분이 뭐 엄청 넓은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 상권 활성화 재단의 사업 영역 중에서 브랜딩 사업과 관련된 일부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5년간 약 80억 원이 투입되는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3년차 지나고 4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사업 종료 시까지 약 한 2년이 조금 못 미치게 남아있는 네.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2년여간에 우리 구리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브랜드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브랜드 이름들이 조금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만 느낀 줄 알고 제 주변에서 좀 보여줬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들고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구슘이라는 브랜드인데요. 구슘이요? 구슘입니다. 슘. 처음에 보고 뭐 구리의 숨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긴 영어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을 짓는 게 사실 어떤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아이 이름 짓는 거 정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은 이름이라 조금 많이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홍보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 뭐 대안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우리 음악 창작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사업들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되게 좋은 이름 또 좋은 로고를 만든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유명 업체의 외주 계약을 통해서 이름 또 특히 좀 어려운 이름 이런 걸 받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내부적인 공모전이나 또 포상을 걸고 하는 것도 어땠을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더 와닿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모전에 있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그럼요. 있으신가요? 참여하죠. 저도 네. 자격이 되잖아요. 그죠? 네. 시민이니까. 네. 자, 그럼 한 가지 더 네.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 이제 구리시 공동체 라디오 사업의 졸속과 위법 행정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네네. 그 부분 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일단 시간 순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구대의회가 7월 4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주차 정도에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그냥 민간인에서 갑자기 이제 시의원의 네. 역할을 하게 된 거다 보니까 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들에 대한 일종의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구리시의 라디오 사업,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을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한다라는 계획안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처음 이 공동체 라디오 사업을 발견을 했는데 처음 시작은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법한 생각이죠. 지금 TV 방송도 잘 안 되는데 TV 방송국 특히 지상파 방송국조차도 지금 지역에 있는 방송국들을 폐쇄한다 만다 하는 시점인데 라디오를 지금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었었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됐었는지 지원이 결정이 됐었는지 보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은 거는 처음 시작은 라디오가 지금 이 시국에 맞나? 라는 그냥 의문에서 시작된 거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부분은 라디오 사업 자체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라디오 사업은 공동체 라디오 사업은 민간 영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리시는 그 민간 영역의 사업을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이 지원 과정의 절차가 문제다라는 점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리시에서 소유하는 이제 재산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재산의 주인이 누굴까요? 시민인가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우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네.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 시의 재산이 누구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소한 시장님 개인의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절차가 법적인 규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시장의 어떤 서류, 그러니까 승인, 승낙으로 지원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의미의 되게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저도 이 사업 취지에 공감이 너무 돼서 무상으로 이 공간을 대여해주고 싶어요. 이게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 같은 걸 철저하게 쓰겠죠. 꼼꼼하게 조건을 달아서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시의 재산이 사용되고 또 시의 공유재산 공간에서 방송국이 설치가 되는 계획인데 이러한 계약서도 없고 타당성 조사도 없고 그냥 건물주 시장의 명의로 승낙서만 작성이 됐어요. 사용 허가서 내지는 승낙서인데요.
여기에는 뭐 임대에 대한 어떤 지켜야 될 자세한 상세 규정도 당연히 없고요. 금액 조건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현행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를 한 건데요. 구리시가 구리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은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시가 직접 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구리시 전체의 무상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요, 11건, 12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리시청 로비에 있는 그 전통 공예품 전시하는 공간이 있어. 한 6평 정도 되는데, 6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도 그 리스트에서 포함돼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네. 무상 사용하는 공유재산 공간이다. 근데 지금 이 방송국이 허가받은 구역은요, 그런 목록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적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임의적인 어떤 이제 허가서 한 장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다는 건데요.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요, 사실 이 한 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의 주인은 시장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허가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시의 재산이나 어떤 시의 권한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공동체 라디오 사업은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시 전역에서 전체 사업에서 마구잡이로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한다면 마치 우리가 예전에 뭐 왕정시대처럼 시장이 되면 누구나 자기 하고 싶은 걸 허가 받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면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을 했고요. 사실 이 건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디오 사업에는 되게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방송국 설립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런 항의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꺼내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되나? 근데 말씀드렸던 방금의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뭐 현 시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많은 구리시 시장님들이 임의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구나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에 좀 속상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혹이 있으면 이제 또 풀어줘야 하는 게 또 의원님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행감 때 하지 못하셨던 말씀이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시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의원님부터 할까요? 준비가 안 되셨나요? 이번에 하지 못했던 말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하고 싶었던 얘기들 다 했고요. 물론 이제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진행상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초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갓 100일 처음에 인사를 드렸지만 갓 100일 이전에는 일반 시민이었습니다. 그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행정적인 그 오류와 절차상 문제 그리고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캐려고 그리고 알아내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지 저 부분도 짚어주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구리시가 인구 20만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지금 8명, 뭐 기존에는 7명이었다가 지금 이번에 그 시범 케이스로 지금 8명이 됐는데 사실 상임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8명의 시의원, 더군다나 권리 의장님을 뺀 7명의 시의원들이 모두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노하우가 조금 쌓여 있었다고 하면 좀 더 원활히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려웠던 부분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들 많이 해소를 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그 부분이 아쉬웠고요. 차기 년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저희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3번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리 시민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을 좀 더 파악하고 듣고 그리고 보고 현장을 뛰면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어필하고 강력히 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김한슬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크게 2가지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감사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감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징계를 하거나 어떤 강제적인 어떤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원들이 이 한 해 동안의 집행부, 다시 말해서 시청의 여러 사업들을 다 둘러보고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시청에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한다.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보내는 정도가 사실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지적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고쳐지는 거는 이제 다시 또 집행부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 감사 한 번을 통해서 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다시 말해서 또 그러면 이 감사 기간이 아닌 중에 평상시에 또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나 또 활동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2번째로는 비슷한 맥락에서 스스로에 대한 한계도 많이 느꼈는데요. 아는 게 있어야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지식과 경험 이 2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식이야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부분들 일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지방자치 제도 전체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했고 경험은 당연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채워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천년만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빨리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현, 김한슬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2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야 의원님들 모시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위주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번 행감을 통해 여야 의원들이 구리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